식사들 하셨습니까? 이것은 바바리, 이것은 노비통, 이것은 머스코 동전 패치. 동전 패치 다들 들어는 보셨죠? 예전에 일본이 무역 보복을 하기 전에 일본 갔다가 오시는 분들이 여행 가방에 꼭꼭 챙겨 갖고 들어오시던 것이 동전 파스였습니다. 물론 일본 불매 와중에도 동전 파스는 워낙 좋다고 소문들이 나갖고 챙겨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반대로 일본 분들이 챙겨가야 하는 동전 파스가 나와버렸습니다. 머스코 동전 패치. 카이스트 나온 대표님이 600가우스 자기장을 뿜어내는 이 구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아픈 부위를 일반 파스같이 뜨거운 자극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닌 강력한 자기장의 흐름으로 몸을 자극을 해가지고 통증을 없애줍니다. 온몸에 어디건 아프고 결리고 쑤시고 애리고 담 걸린 부위에 턱턱 붙이면 다음날 여기다가 파스를 왜 붙였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성범 TV 이벤트로 2박스를 사시면 1박스를 더, 그러니까 이것이 5장이 한 박스에 들어가 있으니까 한 박스에 75개, 그러니까 3박스 225개가 놀라운 가격 25,200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배송 메시지에 강성범 TV 적어주시면 전자파로 모기를 퇴치하는 전자 모기 퇴치기까지 드립니다. 머스코 동전 패치 끝 럭셔리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일보에서 MBC 노조에서 나온 말로 기사를 냈습니다. 윤석열 비선 의혹 보도? 5년간 함구하던 과거 잊었나? 문 대통령 때는 입을 다물다가 윤석열 때 왜 비선 보도를 하느냐라는 것이죠. MBC 노조가 맞냐고요? 예, 맞아요. MBC 제3노조. 어떤 곳이냐고요? 뭐 길게 얘기할 것 없이 그거 만든 인간이요, 가세연의 김세희입니다. 끝. 구독. 조선일보와 너무나 삶의 목적이 같은 곳이죠. 그러니 조선일보도 이런 낯뜨거운 이야기를 갖다가 손끝 하나 떨리지 않고 대문에 턱하니 박아두었죠. 이제 몇십 명 남아있는 제3노조가 뭐라고 했나 한번 볼까요? 윤석열 정부 비선 보도를 국민들이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래요? 근데 왜 지지율은 저렇게 폭락을 하고 있을까요? 왜 국민의힘 내부는 물론 국민의힘 대변지를 자처하는 대형 언론들도 걱정을 넘어갖고 비판하는 말들까지 쏟아낼까요? 적어도 MBC를 믿는 사람이 과반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MBC 보도를 신뢰하는 사람인데 그 이유는요, 언론 탄압을 맨몸으로 받아낸 사람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양지만 찾아댕긴 누구 같은 사람들이 아닌 자칭 보수 정권 때 탄압당하고 쫓겨나고 잡혀가고 구속된 사람들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제3노조분들은 어떤 일을 당하셨나요? 어떤 일들을 당하셨어요? 가장 큰 탄압이 어떤 것이었나요? 누가 잡아갔어요? 구속당하셨나요? 뭐 밥을 같이 안 먹어줬나요? 아따, 화가 많이 나셨겠네. 예, 그럴 수 있어요. 똑같은 일에 남들은 인생이 망가져도 괜찮고 본인 인생에는 가랑비 젓는 것도 세상 무너지는 일로 생각하고 부풀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특히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많으니까요. 너무 자기만 괜찮아야 한다는 생각은 좀 버려주세요. 또 편파 뉴스를 스스럼 없이 펼치고 있다라고 해요. MBC가요, 역사상 가장 편파적인 뉴스를 내보내던 시기는 제3노조 분들이 행복을 누리며 만족하던 시절 아닙니까? 자기네 사장이 권력자한테 불려갖고 조인트가 까이면 더 엎드려가지고 권력에 충성하던 사람들이 3노조에 더글더글하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한테 편파 보도를 이야기를 합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객관적으로 봐도요, 이명박근혜 때 배현진 앵커가 여왕처럼 떠받들어지던 시절 시청률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1%대까지 떨어져 버렸죠. 역대 최악. 요즘은 그래도 그때에 비하면 너무너무 노력을 해갖고 시청률이 4배가 나와버리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당신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 그 누구나 MBC를 욕해도 당신들은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같은 비판 보더라도 정부를 진심으로 걱정해서 국민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뉴스 톤이 있고 좌초되기를 바라는 톤이 있다. 참 인간이란 그 동물이 생각이 정말 다양해요. 진짜 언론이 정부를 걱정하는 것은 나라가 잘 되고 국민이 행복하길 바라기 때문은 맞죠. 그러고 제3노조 분들이 행복했던 시절 MBC가 정부를 너무너무 걱정했던 보도를 했던 것은 맞아요. 근데 국민들은 불행해졌죠. 이명박의 사자방 비리를 포장을 했고 최순실을 감싸기에 바빴고 세월호를 숨기려고 고개를 돌려버렸던 시절입니다. 당연히 나라는 썩어 들어갔고요. 정부 걱정을 넘어서 정부와 한몸이 되어가지고 반대하는 국민들 70%를 향해서 침을 뱉었었습니다. 그래놓고도 제3노조 분들은 문재인 정권 내내 훈수질을 하시더니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비선 보도에 대해 MBC를 비판하자마자 이런 성명을 턱하니 걸어놓는 것 보면 윤석열 정부의 MBC 장악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그 절절한 마음이 보입니다. 제3노조의 주장에 대한 반박은요, 그들이 살아온 길을 보면 그 길을 돌아보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적은 윤석열 후보이고 제3노조의 적은 제3노조가 되겠습니다. 제3노조를 감싸고 있는 조선일보는 반면 이준석에 대해서는 손절, 아니죠, 이준석 말대로 익절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준석으로 장사해갖고 이득 많이 봤죠. 아직도 뭐 저그들이 키운 박지현으로 이제 뭐 다른 언론들은 좌판을 다 거뒀는데 여전히 아직도 박지현 씨로 장사를 하고 있을 정도로 민주당 부시기에는 그 무엇보다 진심인 조선일보도 그동안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이준석은 감당이 안 되는가 봅니다. 간만에 중립적으로 조선일보가 팝콘각을 즐기고 있어요. 그동안 적폐 세력을 등에 업고 마음껏 나래를 펴시던 이준석은 이제 적폐 세력에 대해서 민주진영이 느끼던 분노와 억울함과 무력함을 제대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아니죠,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이준석이 흑화해서 말들을 쏟아내도요 예전처럼 이 효능감이라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이제 이준석을 우쭈쭈 해주던 세력이 등을 돌려버렸으니까요. 그들이 철저하게 감싸주고 막아주던 이준석의 그 수많은 빈틈이 이제는 보이면 보이는 대로 민주진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욕을 먹게 될 테니까요. 누가 만들었는지. 토사구팽이란 말은요, 이준석한테 세계 최고로 어울리는 말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한때 민주진영 사람들을 이불킥하게 만들었던 이가 갈리게 밉상이던 이준석이지만 이 이준석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이준석은 이불킥 정도가 아니라 시멘트 벽을 발로 차갖고 무너뜨리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대표님 마음 굳게 먹으십시오. 이준석 씨가 지금 억울할 수도 있죠. 그래요. 그러면 그런 마음은요, 이 홍준표 시장이 해준 말로 위안을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업보라고 생각하세요. 그동안 이준석 대표가 다른 사람들한테 준 상처와 공격과 조롱들이 얼마나 심했는지 생각하면 본인이 그랬던 것을 생각해보면 지금 본인이 당하는 것은 이 정도인 것은 뭐 다행이다 할 거예요. 물론 앞으로 뭐가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수사 뭐 계속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준석 씨 그동안 참 모질게도 했어요. 또 다른 면에서도 엇보인 것이 아직 수사 중이긴 하지만 아무리 젊은 나이였어도 대단히 각광을 받으면서 정치를 시작했으면 그냥 어서 본지도 모르는 사람이 술을 쏜다고 해도요 자제를 했어야죠. 거기다가 성상납을 받은 것이 사실이면 본인도 정말 할 말 없습니다. 정치인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좋아요. 근데 그러는 정치인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이준석 씨를 당대표로 뽑아놨던 것이고, 이준석 씨도 큰 소리를 쳤던 것인데, 이준석은 그런 짓거리는 안 하겠지 했을 기대가 있었을 것인데, 본인이 그래 부르으면 지금 상황은 스스로 만든 당연한 업보입니다. 물론 지금 이준석 대표 몰아낸 그들도요, 오래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남한테 악하게 굴었던 사람들은요, 꼭 벌을 받더라고요. 신평이라는 변호사분이 이준석에 대해 험담을 했죠. 물론 뭐 신평 변호사도 누구한테 뭐라고 할 만한 인생을 사신 분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캠프에 계시다가 뭐 얻은 게 없으셨는지 이번엔 갑자기 윤석열 지지를 선언하신, 우리나라에서 뭐 흔히 볼 수 있는, 그렇고 그래서 그래 보이는 그런 분이에요. 예전에 윤석열이 전화를 해갖고 자신에게 그 이준석에 대해 물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놈은 절대 인가해 안 됩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하셨어요. 짧게 줄여갖고 얘기를 하면, 첫째, 그 나이에 성접대를 받았다면 평생 추잡한 짓거리를 한다. 둘째, 이준석은 상대방의 신뢰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친다. 이런 사람은 신뢰의 전복을 통한 모발을 꾀할 수 있는 인간형이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 아닌가요? 윤석열 대통령 화나겠는데요. 또 셋째도 있어요. 이준석은 말을 할 때 시선이 정면을 향하지 않는다. 윤석열인데, 이거 딱 윤석열인데, 윤석열 씨는 고개까지 막 이렇게 돌려버리는데, 와, 이건 대놓고 까버린 것 아닙니까? 아따, 윤석열 대통령한테 뭔가 감정이 있으십니까? 왜요? 벌써 싫어지셨습니까? 민주당 버려불고 지지 선언을 딱하니 했는데도 자신한테는 뭐가 돌아오는 것이 없으셔갖고 그러세요? 왜요? 다시 오시려고요? 일단 그 줄을 좀 서십시오. 그 진중권 뒤에 줄을 서세요. 어쨌든 본의 아니게 신평 변호사께서 이준석과 윤석열은 공통점이 많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하다, 대통령이란 말 하려는 왜 이렇게 자꾸 덜그럭거리는지. 하자, 할 수 있어 성범아.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준석을 무리를 해서라도 쳐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악당을 알아보니까. 아무튼 이준석 대표 징계를 받자마자 SNS에 노래를 하나 공유를 합니다. 노랫말을 보면요, 이게 포카혼타스 주제곡인데 이 구절 때문에 올린 것 같아요. 자기와 다른 모습 가졌다고 무시하려고 하지 말아요. 무시한 적 없습니다. 아니, 무시 못했어요. 너무 무서워갖고. 누가 덤비면 천인하게 밟아버렸던 사람이 본인 자신이잖아요. 심지어 같은 당 정진석 의원도 골로 보내버렸잖아요. 누가 누굴 무시합니까? 이 구절도 눈에 들어오죠. 얼마나 크게 될지 나무를 베면 알 수가 없죠. 악성나무죠. 주변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크면 클수록 나라 정치는 망가져갖고 회복 불능을 만들어버리는. 제가 이 노래 올린 걸 보고 가장 화가 난 건요, 이걸 왜 올려놔갖고 망가뜨려. 윤리위원회에 들어가면서 이준석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뭐 울먹울먹하는 액션까지 해주시면서 대선 승리했을 때 그 누구에게도 축하받지 못했다. 당연한 것이죠. 그건요, 이준석 씨가 축하받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준석의 가장 큰 실수는 윤석열을 당선시킨 겁니다. 윤석열이 후보가 대선에서 졌으면 이준석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잘 나갔을 겁니다. 차기 대선 주자까지 되었을 것이에요. 만 40살 넘어가지고. 근데 이준석 덕에 이겼고 그것이 본인한텐 독이 돼버렸죠. 이준석 씨가 이 세대를 갈라놓고 남녀를 갈라놓지 않았으면은 윤석열은 이기기 힘들었을 테니까요.
근데 이준석은 대한민국이 쪼개지는 걸 알면서도 이기기만 돼라는 승자 독식의 신념으로 세상 못된 전략들을 써먹었죠. 그 결과 이준석이란 정치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잘못 배운 나쁜 정치를 하는 사람이란 게 알려졌고, 요즘 윤석열 정부가 시도하는 일들이 너무 뻔해갖고 국민들의 저항을 제대로 받고 있는 와중에도 이준석 씨는 여론에서 그만둬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게 그런 이유가 되겠죠. 이준석이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동정조차 받지 못하는 나쁜 정치인이 된 것은 이준석 스스로가 판 무덤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칼럼다워야 칼럼이지. 식사하십시오.